오늘 이 시간에는 구내염과 배체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 강의는 이제 제가 약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구내염이다. 자, 같은 입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막이 뚫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안에는 상재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균. 얘네들이 뭐 한 10억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뚫고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져갖고 뚫고 들어와 버리면 이걸 구내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면역이 뚫고 나가버리면, 면역이 뚫는 현상을 배체트라고 했죠. 배체트. 그래서 점막이 손상이 있고 뚫리고 이런 것들은 같은데, 증상 같아 보이는데 원인은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는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구내염, 그러니까 그 균들이 뚫고 들어오는 형태고, 하나는 면역이 과민해져가지고 폭발적으로 밀고 나가는 형태, 면역이 뚫어버리는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항상 이 질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브로큰 에로. 두 번째, 미란다 원칙. 자, 비유적인 표현들인데, 브로큰 에로. 자, 내 진영이 적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완전히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어. 그러면 여기 전체를 폭격을 해가지고 우리 군과 적 군을 모두 다 섬멸해버리는 형태. 이걸 브로큰 에러운 상태라고 해요. 무장해제 상태. 우리 독립군들 만주 같은 데서 무장해제 시켜서 다 사살해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방어 능력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 다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질병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적들 쳐들어와서 여기를 완전히 막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팍 투여해버려. 막 핵폭탄 던져버려. 이 전쟁을 다 질 것 같으니까 야, 핵폭탄 터뜨려.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이쪽에다가 북한 그쪽에다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쪽을 끝내버리고 이쪽에서 잡아버리자. 이렇게 작전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브로큰 에러운 상태인 거예요. 막 중공군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자, 우리 몸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약을 써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분들 이런 얘기 주로 하죠. 약사분들도 그렇고. 초기에 잡아야. 이거 약 없습니다. 초기에 알고 대처해야 된다. 아니, 이것 좀 우스운 얘기 어디 있습니까? 면역을 다 죽일 건데 초기에 잡으면 힘센 면역을 더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할 때 약을 쓰는 게 훨씬 센 거예요. 약은 브로큰 에러 상태야 돼요. 면역이 다 죽고 막 내 저항 능력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얘는 막 난리가 났어. 이때가 브로큰 에러 상태라고요. 이때 약으로 확 다 양쪽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 이게 좋은 점이 이런 게 있다면 부작용을 다 설명해줘라. 강도 연쇄살인범도 잡으면 미란다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 권리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약을 쓸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다 얘기해 줘라. 이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구내염이다. 그럼 면역이 약해졌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구내염을 잡는 방법은 면역을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균을 다 죽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재균. 원래 존재했던 균을 다 죽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항생제. 두 번째, 아프니까 신통제. 아니, 입안에 균이 어떻게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스테로이드계 제제. 이런 걸 써서 염증을 잡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염증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란다 원칙에 의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라메디라고 들어보셨죠? 오라메디 연고. 그게 스테로이드계 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애기들한테 입병 난다고 열심히 발랐죠. 우리도 바르고 애기도 발라주고 했죠. 자, 그때 오라메디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어요? 어떤 부작용이 적혀 있는지? 안 들었죠?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죠? 자, 보세요, 한번. 적혀진 부작용만 쭉 적어 드릴게요. 적혀진, 자, 스테로이드,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의 오라메디의 부작용. 자, 그럼 하나 들어볼게요. 얘 여기다 좀 바르는데,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쪽 피부 안쪽에서 들어가는 거와 삼켜서 소화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흡수율이 높다고요? 경피독은요, 90%가 흡수돼요. 이런 데서 피부로 막 받아들이는 거는 90%가 흡수된다고요. 급한 것만 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흡수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 때문에 쓰신다고요? 입병 나서 여기가 입병 났다고요. 그래서 이걸 덜 아프게, 낫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좀 가라앉게 할 수 있겠죠. 균을 다 죽여가지고. 입병 낫게 하는 약이에요. 자, 부작용은요. 쿠신 증후군. 이은하가 이렇게 부었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풍선만해지는 쿠신 증후군, 당뇨병, 고절, 써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개발하고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써 있는 거. 고지혈증, 비만, 저칼륨 혈증, 고혈압, 부종, 급성 부신 부전, 성장 지연, 월경 이상, 내분비 장애, 궤양, 십이장 궤양, 위궤양, 발병, 피부 병변, 골다공증, 호르몬 장애, 면역 저하, 백내장. 자, 그리고 경미한 걸로는 여드름, 부종, 다한증, 식욕 항진, 흥분, 불면, 얼굴이 둥그러지는 거. 그 어린이한테는 훨씬 더 심함, 효과가 빠름.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나 고민하시고 바르신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베체트는요, 정반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면역이 항진돼서 뚫어가지고 면역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게요? 첫 번째, 진통제. 아프니까요. 그 다음이 뭐예요? 면역 억제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약 이름은 정확히 안 되는데 통풍에도 쓰인다는 얘기 들었죠. 통풍 강해에도 면역 억제제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쪽 면역을 억제해서 면역을 잡아가지고 못 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면역이 이런데 이건 설명 안 하죠. 그건 제가 로마티스나 아토피 때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작용. 자, 면역 억제하는 그 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베체트 약 이라면 정확하게 이 약 나와요.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상적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골수 저하, 무과립증, 백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저혈소판증, 근육통, 무기력감, CPK 수치 상승. 자, 한번 요건 좀 설명드릴게요. CPK 수치 상승. 무슨 얘기냐? 간 수치라고 들어보셨죠? 간 수치. 이건 간에 간 요소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얘는요, 골격, 근육, 심장, 뇌, 이런 게 파괴될 때 나오는 효소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횡문근, 융해증. 내가 자꾸 이거 설명드리는데, 이번에, 뭐였죠? 12구 사태, 이태원, 그 사태 때 이걸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육이 파괴되는. 근육에 에너지가 못 가가지고 소실돼서 후에도 이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육이 손상돼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차단돼서 나오는 형태. 그때 PCK 이 수치가 확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나 골격계가 파괴될 때 나오는 거예요. 간이 파괴될 때 나오는 걸 간 수치라고 하고,
얘가 뇌나 심장이나 심근, 근육.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상승한다는 뜻은 근육이 횡문근 융해증, 근육이 녹고 있구나. 심장 쪽에 문제가, 심근경색이 생기고 있구나. 뇌에서 예를 들면 그 뇌 조직이 파괴되고 있구나. 이걸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게 확 상승한다는 거예요. CPK 그 수치 상승, 그 다음에 탈모, 가려움증, 피부염, 무정자증. 이 배체인데 입안 뚫고 있는데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먹으면 다 걸리냐? 안 걸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쥐약을 쥐가 먹으면 죽죠. 고양이가 먹으면 아프죠. 개가 먹어도 아프죠. 코끼리가 먹었더니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잖아요. 용량을 몸집의 해독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고 코끼리한테 쥐약은 좋은 겁니까? 쥐약이 계속 쌓이고 계속 양을 늘리면 코끼리도 위험하죠. 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애기들한테는 더 치명적이겠죠. 몸무게에 따라서 해독 능력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약에 부작용이 있죠. 근데 이 부작용은 체질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과 만나야 병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대로 심장 쪽에 안 좋은 약이야 라고 했을 때 심장이 원래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한 심장 이상이 없으면 덜 하겠죠. 신장 쪽 기능을 억제해갖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라고 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서 부신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부신에 작동하는 내분비나 호르몬에 작동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항산성이 있어요. 많이 만들면 몸에서는 안 만드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게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 부작용이 모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 그러니까 덜 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이건 치명적인 부작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죽고 살고 뭐 어떤 사람 아프고 어떤 사람 아무렇지 않고 지나가지만 이 증상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유발하게 만드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자 겁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겁들여서 뭐 합니까? 계속해서 배체트 계열의 입병이 난다고 해서 막 발라줬더니 아까 쭉 백혈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백혈병이 오면 100만 명 중에 하나가 와도 그 사람은 전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0이었으면 누가 적어놓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보세요. 1%다. 0.1%다. 0.001%다. 에이, 0.001%가 일어나는 데 적어놓냐고? 자, 보세요. 100명당 하나예요. 1000명당 하나예요. 10,000명당 하나예요. 이게요, 생각보다 많은 거 10만 명당 하나예요. 퍼센트가 엄청 낮은 것 같아도요, 막 이렇게 하면 막 10,000명 바를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10,000명의 하나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는 아닐 것 같죠.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죠. 구내염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면역,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니, 각오를 하세요. 그 다음에 면역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알러지, 배체트 개념이라면 자가 면역 쪽에 좀, 예를 들면 안 좋은 것들 먹지 말고, 몸을 맑게 하고, 장 누수면 장 누수를 잡고, 이런 형태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세요. 그거에 뭔가 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자, 브로큰 에로 상태에서
에서 약을 써라. 그리고 미란다 원칙 한번 찾아봐라.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일단 찾아봐서 쭉 누가 얘기 안 해주니까요.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판단해라. 내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